여러분에게 만약에 1억이 있으면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임이 정말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3, 4억 정도 물건에 접근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경매의 물건처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 4억을 접근하게 된다면 1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10% 정도 수익을 바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3, 4억, 4억이라고 해볼게요. 4억에 10%면 4천만 원이죠. 3억에 10%면은 3천만 원이고요. 즉, 1억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10%의 수익만 기대하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단기 매도로 이걸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은 2, 3개월 내에 3, 4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억이 있으면 돈을 벌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이 있고 경매라는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단기 매도를 할 줄만 안다면 연봉 버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1억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미 1억이 있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1억이 있는 분들, 1억 이상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은요, 경매예요, 경매. 일반 매매보다는 경매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매로는 우리가 보통 10% 정도 싸게 사는 거를 목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경매 물건 제가 띄워놓은 거 보시면 오늘 낙찰된 거거든요. 이게 시세가 감정가가 이제 4억 천이었어요. 물론 이게 시세는 아니지만 그냥 4억 천이 시세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까? 3억 6천에 받았죠? 네, 10% 싸게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좀 보수적으로 우리가 그냥 4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빠질 수 있다. 즉 4억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4천만 원이 남잖아요. 뭐 세금 낼 거 내도 한 3천만 원 정도 남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단기 매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적합해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2, 3개월 내에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즉 1억이 있으면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덩치가 있는 물건들 3억에서 4억 정도, 많게는 5억까지 이런 물건들을 경매로 10% 정도 싸게 사서 바로바로 되파는 걸 통해서 빠르게 돈을 늘리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대출 규제도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시겠지만요. 역발상이 중요해요. 지금 대출 규제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매수 심리가 많이 죽었어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입 조건 때문에 단타가 좀 어렵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억대 물건 거의 대장급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 전입 조건 없이 대출 받고 단타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1억이 있는 분들은 지방의 A급 물건을 좀 투자해가지고 종잣돈을 늘리는 게 가능한 시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저는 더 디테일하게 추가를 해드리면 경매를 활용한 단기 매도를 지방 대장에서 한번 해보셔라. 이거를 두세 건만 하시면요. 가지고 계신 투자금 1억이 2억이 됩니다. 1년 뒤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내가 1억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케이스 2번입니다. 1억이 없는 분들은요, 일반 매매를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투자금이 한 2, 3천만 원 정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일반 매매를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2, 3천만 원이 있으면요.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때 보통 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경매로 1억 5천짜리를 10% 저렴하게, 즉 1억 3천만 원 정도에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한 번이라도 입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세가 1억 5천이면요. 1억 4천에 낙찰됩니다. 즉 10% 낙찰 싸게 받는 게 어려워요.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일반 매물에 나온 금매를 10% 정도 내고를 쳐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경매로도 안 되는데 일반 매물에 그런 게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반기에만 3건을 매도했고요.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게 2건이 있습니다. 금매를 잡는 게 소액일 때는 훨씬 빨라요. 경매 입찰보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의 종잣돈이 없는 분들,
지금 내가 2, 3천만 원이 있고 혹은 5천만 원 정도까지 종잣돈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은 경매는 경매대로 입찰을 하시고요. 일반 매매를 섞어서 금매를 좀 도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를 빠르게 사고팔고를 해서 종잣돈을 1억을 만드신 다음에 그 1억을 가지고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가장 빠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으면 이제 알겠다. 근데 단기 매도에 적합한 매물은 어떻게 찾는 거냐? 좀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시겠죠? 말씀을 드리면 단기 매도는 입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지, 역세권인지, 아니면 주변에 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거래량이에요. 일단 그 단지에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2, 3개월 안에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외딴 곳에 나홀로 아파트여도 거래량이 쫙쫙쫙 찍혀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변에 상권이 있고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도 거래가 없으면 그 단지는 우리한테 안 맞아요. 단기 매도하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래량이 없는 단지를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렇게 좀 경매로 싸게 받는 걸 목표로 거래량이 없는 단지를 접근할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테리어를 해서 이거를 A급으로 만들어서 되팔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즉, 이게 기본 상태로 거래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인테리어를 해서 가치를 높이면 좀 거래를 만들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마저도 안 된다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기 매도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흐름이 좋아져서 이 단지를 내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전략이 아닌 이상은 단기 매도랑은 안 맞다는 거예요. 단기 매도에 적합한 단지 첫 번째 기준은 거래량입니다. 무조건 거래량. 자, 두 번째 기준은요. 로얄동 로얄층을 사셔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간혹 경매 물건 중에 1층, 2층을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1층, 2층 돈 됩니다. 네, 이것도 단기 매도 할 수 있고요. 돈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케이스보다는 당연히 로얄동 로얄층이 단기 매도가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매도할 때는 거래량이 많아야 되고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거래가 될 만한 물건이 빨리 팔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1층이나 2층을 했을 때는 이걸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이거에 대한 특정 수요가 그 실거주자가 그 집을 보지 않는 이상은 거래량이 많아도 거래가 안 될 확률이 있어요. 그치만 로얄동 로얄층은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단지라면은 거의 2, 3개월 안에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얄동 로얄층을 경매나 일반 매매로 잡을 수 있냐?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그런 매물만 입찰하시고요. 끝까지 그런 매물만 금매로 보세요. 1층, 2층은 웬만하면 그냥 패스하세요. 이런 게 바로 마인드입니다. 조급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투자 마인드. 이게 없이 그냥 싸니까 충분히 싸네 라는 판단으로 1층을 접근하셨을 때는 팔리면 다행이지만 안 팔릴 때 엑시트 전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생수기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돈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그걸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게 만약에 하나 돈이 물렸을 때 엑시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엑시트를 한다고 해도 6개월이 걸렸다. 그거는 돈을 번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간혹 유튜브나 책에 빌라 매도 6개월에서 뭐 2천만 원 벌었다 이러시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아파트로 6개월이면은 2천만 원씩 3번 벌 수 있거든요. 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단기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빌라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빌라로 2, 3개월 안에 4, 5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렇지만 저는 반복해서 정형화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있어요.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1, 2층도 그런 논리로 최대한 깊이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기 매도에 적합한 매물 특징 하나만 제가 더 팁으로 드리자면 인테리어를 했을 때 그 인테리어 한 거 플러스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단지라면 단기 매도에 유리해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없더라도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를 싹 해서 얘를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실제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거는 1,500에서 2,000 정도 높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단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인테리어만 하면은 그만큼 돈을 더 붙여서 팔 수 있으니까. 근데 인테리어를 해도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는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단기 매도에 적합한 매물 특징 세 가지. 1번, 거래량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 단지에. 2번, 로얄층, 로얄동을 하셔야 돼요. 3번, 내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즉, 내가 컨트롤 가능한 어떤 변화 요인을 내가 컨트롤 했을 때, 단기 매도가 된다면 접근하셔도 된다. 네, 요렇게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종잣돈을 늘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5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이상 이걸 넘어서서 한 돈이 3, 4억 정도가 있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지방 보지 마세요. 지금 무조건 서울 수도권에 내가 갭 투자 혹은 실거주 전입 신고를 해서 들어갈 만한 지금 매물이 있다면 그 매물을 매수하시는 게 맞아요. 3, 4억이 있는 분들 혹은 그 이상 있는 분들은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3개월 정도 제가 볼 때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혹은 보합을 할 수는 있는데 향후 4, 5년간은 무조건 대폭 등장해요. 이거는 제가 한 90% 정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따라서 돈이 있으시면요. 3, 4억 정도 그 이상이 있으시면 지금은 무조건 서울 수도권에 한 채 마련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 지방 보지 마세요. 빌라 보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서울 수도권에 B급지 이상 아파트를 진행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렸고, 만약에 내가 3, 4억이 없고 그 이하 1억에서 3억 사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요, 빠르게 3, 4억을 만드시는 게 지금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단기 매도로 빠르게 4848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분들을 1억 이하인 분들과 1억 이상인 분들로 아까 나눴죠. 1억 이상인 분들은요, 지금 경매를 하셔야 돼요, 경매. 왜냐면 1억 이상으로는 우리가 4, 5억짜리 아파트를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10% 싸게 사는 거는 1억짜리를 10% 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거기서 빠르게 2, 3천만 원, 많게는 3, 4천만 원 수익을 2, 3개월 안에 단기 매도로 내서 1억의 종잣돈을 빠르게 3억으로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경매와 단기 매도가 지금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1억 이하인 분들, 2, 3천만 원 소액 투자자인 분들은요, 지금 돈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상승장에서 우리가 서울을 못 갈지언정 2, 3천만 원을 어떻게든 1억으로 먼저 만들어 놓는 경험을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일단 이게 1억이 되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종잣돈 1억이 생기면 덩치가 좀 큰 물건을 접근할 수 있고요. 덩치가 큰 물건을 우리한테 2, 3개월 안에 2, 3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하나의 직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서울 못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빠르게 종잣돈을 늘리는 혹은 나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이 하나의 되게 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단기 매도로 지방 혹은 빌라 이런 걸 빨리빨리 돌리셔가지고 1억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좀 목표로 달리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단기 매도에 적합한 기준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7월 26일 날 강남역에서 지방뿐만 아니라 이 단기 매도 관련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을 해요. 이 클래스에서는 제가 단기 매도에 대한 모든 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단기 매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매 사업자는요, 그냥 세금에 대한 전략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단기 매도에 적합한 매수 전략과 단지가 어디냐,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 매도 전략은 무엇인가,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원데이 딱 하루 만에 끝내드릴 거예요.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 그 링크를 남겨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요,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아래 제가 단톡방 링크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